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실전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는 도너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지난주까지 하락이 깊었던 시장 상황에서 오늘은 급 반등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내 종목은 상승이 또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물렸던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대응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너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관련된 키워드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 2200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서 1.4나노 양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관련된 종목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200 지수, 코스피가 2200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같은 시간대에 2200이 붕괴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렸죠. 근데 오늘은 또 2200 회복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게 돼서 일단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종목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통해서 흐름을 짚어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 세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제시드렸죠. 지난주 방송 기억하십니까? 제가 시총 상위 세 종목을 안내를 드리면서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을 통해서 제가 방향성 제시드린 것을 통해 또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셨을 겁니다. 이 세 종목들을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의 향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자,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종목인 이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일봉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았죠, 흐름이. 그래서 제가 주봉에서 짚어드리지 않았나요? 주봉에서 흐름을 짚어볼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이 흐름이 잘 안 보일 때는 주식을 거꾸로 볼 때 잘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거꾸로 보죠. 삼성전자를 거꾸로 봤을 때에 이 차트의 모양이 상승의 흐름처럼 보여졌지만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이 구름층이 매물대 저항이라고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보는 차트입니다. 거꾸로 보는 차트인데요. 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의 이 평평한 자리, 이 평평한 자리가 52,000원 전후한 자리였어요. 52,000원 전후한 자리여서 이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저항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구름층 평평한 자리는 매물대예요. 매물대.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는 차트에서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럼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제 지난주의 안내였습니다. 이 하락이 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삼성전자 대표적인 대표 종목 하나를 가지고 반등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기가 쉽지 않죠. 하락이 깊어진 가운데서 더 하락할 것이다 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죠. 거의 그렇게 하락 쪽으로 더 기울어졌을 것이지만 저는 이 삼성전자 이 주식을 보면서 반등의 가능성으로 안내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오늘 갭 상승이 컸죠. 시가가 4%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T자형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 보이시죠? T자형. 시가를 완전하게 회복을 못했더라도 시가 근처까지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현재는 주가가 5일선을 넘어서고 21선이 55,400원인데 21선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21선은 저는 가벼운 저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삼성전자가 부딪혔던 저항대가 바로 61선이었어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도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처럼 보여지는데요. 21선을 돌파하고 61선까지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주봉 차트에서 바닥을 잡는 가격을 안내드렸고 특히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에게 제 노란톡방이 많이 들어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아마도 멘탈을 잡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삼성전자 보유자분들께 제가 안내를 드렸죠. 멘탈을 제가 잡아드리고 하락에 대한 마인드를 좀 잠재우셨으면 좋겠다.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도 유효하다고 제가 안내를 드리면서 멘탈을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아직도 제 노란톡방 들어오지 않으신 삼성전자 보유자분들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LG에너지 솔루션을 보죠. 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안내를 드렸죠. LG에너지 솔루션이 바닥을 잡는 자리에 다가왔고 반등이 임박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안내를 드렸죠. 오늘은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급반등이 나오면서 4.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일봉상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 2.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아래꼬리 달면서 장대 양봉과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61선 위에 안착을 했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떤 선의 선과 위쪽 아래쪽 계속 방향성을 저울질했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죠. LG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상장을 해서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주봉에서는 기준선이란 자리가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선 자리는 주봉에서 봤을 때의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죠. 그 평균 자리를 지난주 위협하면서 하방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주에 기준선을 회복하면서 상방으로의 방향성을 구축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당분간은 상승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시그널, 아주 좋은 시그널을 줬죠. 61선을 완전히 장악한 패턴, 아래꼬리를 달고 장대 양봉을 만든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1위 종목과 2위 종목이 뭔가 상승에 대한 뷰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죠.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하락이 깊었죠. 지난주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깊어진 상황 속에서 상승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주봉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방 경직성을 갖는 바로 그 자리, 그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거꾸로 봤을 때,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거꾸로 봤을 때에 이 평평한 구름층이 매물대, 이 매물대 자리에 저항에 왔다. 거꾸로 봤을 때는 저항에 왔으면 이제 하락 국면으로 처하죠. 그럼 정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상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지지가 된다. 그래서 반대로 보게 되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이 자리가 지지로 작용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안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반등이 나온 것은 이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상승의 전환으로 해서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께서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총 1, 2, 3위 종목의 방향성, 앞으로의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하락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궁금하시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속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가 1.4 나노 양산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만의 경쟁사인 TSMC에 앞서서 양산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밝혔던 것입니다. 자,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1,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1,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는 서로 간에 이제 나노 경쟁을 펼치고 있죠. 이전에 지금 3나노에 대한 내용을 밝히면서 3나노 양산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2027년도에
1.4나노 양선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TSMC와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1.4나노의 양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3나노를 밝혔는데 이 나노의 경쟁, 이 나노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자, 나노는 10억분의 1이죠. 10억분의 1m를 뜻하는 아주 가느다란 겁니다. 이렇게 회로 간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 그리고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 더 많은 칩을 넣을 수가 있고 또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로의 간격이 더 줄어들면서 나노가 좀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노에 대한 경쟁을 펼치면서 이 3나노에서 이제는 1.4나노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수혜를 보겠습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들을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이 웨이퍼를 이송하는 이송 로봇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리고 계측 장비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노 공정에 필요한 계측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그리고 웨이퍼를 이송하는 이송 로봇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나노 양성과 관련된 그런 수혜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하방으로 빠지다가 급반등이 나죠. 거의 V자의 그런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갔어요. 상한가까지 가고 고점에서 약간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죠.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서 급등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상승을 바로 이어갈 수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은 하루 이틀의 조정을 보이면서 약간 하방의 흐름으로 변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것이 이제 이 장대 양봉을 만든 가운데서 중간 지점 정도까지의 조정은 허용할 수 있지만 거기서 다시 재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자주 연구하다 보면 그런 패턴을 자주 보실 수가 있어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3일째 또 다시 급등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죠.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번 주 후반까지 흐름을 보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까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급 상황에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좀 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의 위주로만 구성된다 그러면 주가는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수급상에서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아시아라는 종목인데요. 코아시아, 이 나노 공정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또 급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코아시아는 ARM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ARM 인수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이 코아시아라든지 가온칩스, 3S 이런 종목들, 또 라운테크까지 이런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는데 이 1.4나노 관련해서도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아시아가 이전에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급등이 나타났는데 그때 나타났던 것이 바로 ARM 인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과의 그런 조율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코아시아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1.4나노 양산의 수혜를 입으면서 급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 보시게 되면 241선을 터치하고 밀렸는데요. 다음번 도전은 241선 돌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갔던 고점을 한번 터치한다? 그러면 눌림목이 주어졌을 때 매수는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구름총 평평한 이 저항, 매물대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코아시아는 241선이라는 이 자리를 돌파하는 과정을 잘 보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이 가온칩스도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코아시아와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코아시아처럼 ARM 인수와 관련되고 또 1.4나노 양성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입는 종목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들 모두가 다 그런 두 가지 수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M 인수 측면 그리고 1.4나노 양산 측면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전에 3나노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요. 3나노를 추진을 할 때에 그때도 심심찮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걸 참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늘은 처음으로 1.4나노 양산에 대한 처음 내용이 나왔는데 또 수면 아래에 잠잠하게 있다가 또 1.4나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때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패턴, 순환이 되는 패턴을 잘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전에 나온 가온칩스가 급등했던 상황, 시장 상황이 하락을 한 가운데서 가온칩스가 상승했던 것은 ARM 인수 추진, 삼성전자의 ARM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오늘의 급등은 바로 1.4나노 양산에 대한 내용으로 급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온칩스는 고점이 2개 나왔습니다. 여기 39,500원대 하나, 그리고 여기서 34,000원대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 고점을 잡을 때는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추세로 연결해서 이 추세 상단에 부딪힐 때 매도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안내를 드리니까요. 이 그림,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S, 3S라고도 부르는 이 3S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 3S 이 종목도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는데 그동안 하방이 깊었죠. 하방이 깊게 나타났다가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V자 반등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틀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이 4억 5천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급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 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 이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평평한 자리, 그 자리를 터치하면서 하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이런 게 보이지 않았죠. 일봉상에서는 매물대 지지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지만 주봉에서는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반등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3S가 V자 반등이 나타났을 때 1차적으로 부딪히는 이 기준선 자리, 그 다음에 눌림목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61선까지 향해 가는 이런 패턴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려드린 이 그림도 유념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나노 양산 수혜가 될 수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또 코아시아, 가온칩스, 3S 이런 종목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그리고 계측 장비를 공급하고 또 이송 로봇, 웨이퍼 이송 로봇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법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방 상황에서 물리셨을 텐데 물린 상황에서의 탈출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탈출 전략을 세우는지 그 방법도 제가 대응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다면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상세 대응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첫 번째, 베노홀딩스라는 종목이네요. 베노홀딩스 매수가 4,200원에 비중이 70%입니다. 상당한 비중을 베노홀딩스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이고 또 인테리어 관련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908억 정도가 되고요. 자, 재무적인 측면을 보죠. 맨 먼저 우리가 재무 측면, 그리고 재료, 그리고 수급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고 또 하나를 더 보자면 나만이 아는 히든 정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5가지 측면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사가 실내 건축업 관련해서 이제 시공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작년까지의 3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다가
올해 2분기까지는 적자 상황이네요. 적자 상황.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올해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볼까요? 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기타 법인이 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한 달 동안 4억 5천 정도를 기타 법인이 좀 담고 있네요. 이것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 기타 법인의 매수는 뭔가 내부적인 재료, 히든 재료를 알고 있는 그런 법인의 그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은 하방 경직의 하방의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틀 동안 급상승을 하면서 한 달 전의 가격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4,200원의 매수가를 감안한다 그러면 지난 5월 이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거래량이 지난 금요일 날 크게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금요일보다 거래량이 좀 줄긴 했으나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상승이 크게 나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200원 매수하셔서 2,300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이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틀 동안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거의 30%, 바닥에서부터 30%의 상승이 나타났으니까 회복력이 좀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구름층 상단, 이 상단에 저항이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름층 상단의 가격이 3,500원, 그리고 121선이 3,600원인데 3,500원과 3,600원은 강한 저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격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좋은데 4,200원 매수가를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매도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저항 가격을 안내를 드리니까요. 3,500원부터 3,600원 사이는 1차 매도로 대응해야 될 저항 가격이고,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4,200원은 2차 저항 가격이 되겠습니다. 241선에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1차 저항 가격인 3,500원부터 3,600원에 절반을 던지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4,200원대에 나머지 물량을 던지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이 종목은 일단 그 재무적인 측면에서 기대하는 것이 기대 심리가 그렇게 발동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4,200원의 최종 저항이 있고, 그다음 앞서서 3,500원, 3,600원이 600원에 1차 저항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잘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인데, 매수가 36,617원에 비중이 13%네요. 자, 36,617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비중을 계속 실었다는 얘기죠.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범한 퓨얼셀이 최근에 45,000원대까지 올랐었네요. 올랐다가 이제 눌림목이 깊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하방이 끝났는지, 상승에 유효한 것인지, 또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재무적인 측면은 올해까지는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내년과 내후년에 추정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는 100억 정도, 내년에는 150억, 내후년은 200억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영업이익의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한 퓨얼셀도 그러한 방향 속에서 영업이익의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후년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를 감안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2,370억. 올해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는 약간 고평가 측면이 있지만, 이 2,370억은 내년과 내후년을 감안해서 나온 이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영업이익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도 저평가 측면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이 저는 일단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을 보고서 반등의 목표를 한번 정해서 안내 드릴게요. 최근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피보나치 기법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 피보나치는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에
어디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되돌림 반등 수치를 수열로 적용한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셨을 때 배우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한계치는 여기서 이제 3만 원대로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36,000원대죠. 36,000원대인데요. 1차적으로 3만 원대가 되돌림 반등의 저항치, 2차는 32,500원, 3차는 35,000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35,000원이라는 가격은 최근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 되는 50% 되는 자리입니다. 가장 강한 저항이 되겠죠. 35,000원 부근은. 그래서 1차 저항은 3만 원대, 2차 저항은 32,500원, 3차 저항은 35,000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차트를 형성하는 모습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는지, 그리고 피보나치 기법으로 해서 되돌림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엘리엇 파동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엘리엇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5개의 파동이 다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5개 파동이 다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엘리엇 파동을 좀 더 깊게 파보면 이 하락의 깊이와 이 하락의 깊이를 재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재봐야 되냐면 엘리엇 파동의 기본적인 이론은 3파가 가장 길게 나옵니다. 가장 길게. 그래서 파동이 연장이 되었을까? 또 파동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할 때 필요한 건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 하락의 깊이를 지금 다 재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시청자님께서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재보고 만약에 앞서 보이는 이 길이가 좀 더 두 번째 길이보다 길다 그러면 하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근데 2번의 길이가 1번보다 길다 그러면 하락 파동이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락 파동이 이것이 하나의 파동으로 간주가 있다는 것이죠. 3파가 연장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고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마 퓨어셀은 하락의 깊이를 한번 재보시고 파동이 하나 더 남았나 아니면 여기서 하방을 완성하고 반등이 주어질 것인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버마 퓨어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문의하신 분께서는 노랑토방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문의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다시금 하락의 깊이를 재보고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방을 완성했다는 측면을 본다 그러면 1차 3만 원, 2차 32,500원, 3차 3만 원의 저항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로 문의하신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매수가가 이제 32,500원에 비중 10%인데요. 자, 유일 로보틱스를 보겠습니다. 현재 25,0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그냥 한눈에 보이네요. 한눈에. 제가 무엇을 보고 한눈에 보인다라고 하는지 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트의 모습을 딱 보시면 감이 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감이 와야 됩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수급을 보니까 최근 4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이 열심히 담고 있네요. 외국인이 열심히 담고 있고 그동안 개인의 매수가 많았는데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4일 동안 팔았다라고 라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하방을 견디지 못한 신용 미수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종목을 신용으로 사시면 좀 곤란하죠. 신용 비율이 높네요. 높아요. 이제 순간 확인을 해보니까 신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신용 미수 물량이 최근 4거래일 동안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일로보틱스 올해의 재무 상황은 별로지만 내년과 내후년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에 로보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로봇 관련주죠. 자, 유일로보틱스 로봇 관련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또 로보스타, 그리고 또 여러 종목이 있는데 SPG도 마찬가지고요. 또 RS 오토메이션도 다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T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보가 들어간 이름은 다 로봇 관련주죠. 유일로보틱스가 37,900원대까지
상승을 잘 가다가 왜 빠졌을까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추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이 세 번째 고점을 만났을 때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추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볼게요. 거꾸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름층 상단이라는 저항대 딱 만나고 121선의 저항대를 딱 만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되면서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거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차트로 다시 보시죠. 정상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121선과 매물대 지지가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저는 유일로보틱스를 현재 가격에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비중이 10%니까 조금 더 담으셔도 되겠죠? 지금 가격대 25,000원대는 추가 매수를 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해보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구름층 상단이 1차 저항이 될 텐데 29,000원과 3만원대는 1차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유일로보틱스 저도 메모를 하면서 이 종목의 흐름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저는 25,000원을 바닥권으로 보고 29,000원과 3만원대를 1차 저항대로 안내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흐름을 같이 보시려면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흐름을 관찰해 보도록 하시죠. 29,000원과 3만원대를 1차 저항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2차 저항 때는 또 다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서울 옵션이고요. 네. 22,580원에 20%요. 22,580원에 20%요? 예. 예,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울 옥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그냥 산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가격을 낮춘 거예요. 추가 매수 하셨어요. 최초 매수 가격은 좀 높으셨겠네요. 27,000원 정도 됐었어요. 27,000원대부터 계속 매수하셨군요. 예. 자, 서울 옥션에 재료가 있죠. 예. 매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쵸? M&A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 옥션이.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요. 재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작년도에 괜찮았어요.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물론 안 좋았죠. 2020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옥션 시장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굉장히 좋았고 올해는 말이죠. 올해는 2분기까지는 이제 91억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도 흐름만큼은 또 영업이익이 나오는 상황이죠. 서울옥션은 영업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 측면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보율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부채 비율 줄어들고 유보율이 높아지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 그래서 영업이익에 200억 가까운 영업이익뿐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의 측면도 같이 봐야 되고 이 종목은 또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담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보셔야겠죠.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요. 언제 급반등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2,500원대인데요. 저는 지금 18,000원대에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서울옥션의 주봉을 보게 되면 120주 라인을 지금 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120주 라인을 터치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릴 때 주봉에서 120주와 240주는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이 지지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터치하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반등을 체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T자형 반등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망치형 패턴 이 세 가지 패턴이 나올 때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굳이 120주나 240주를 터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옥션이 이번 주에 현재는 십자형 도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주봉 금요일까지의 완성 패턴이 이런 패턴 이런 양의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면 굳이 120주선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옥션은 바닥권을 딛고 상승의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현재 가격대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적인 측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재료적인 측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거.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고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주봉에서 안내를 드렸거니와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이 상단까지는 다시금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단이 구름층 이 꼭지점과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셔도 22,000원대까지는 오니까 매수가 범위까지는 오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18,000원과 19,000원 사이에서는 매수로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22,000원대 왔을 때는 그때는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2,000원대요? 네. 예. 맞습니다. 예. 22,000원대는 저항이니까요. 예. 이런 흐름들을 함께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제 노란톡방 제가 안내가 나갈 겁니다. 하단에 노란톡방 안내가 나가니까 그쪽에 들어오셔서 서울옥션 중간중간 흐름을 또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다음 전화 연결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코아시아에 코아시아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12,550원에 12,550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지금 비중이 초보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7,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7,000원에. 네, 그렇죠. 7,000원대. 네. 그리고 110주 가지고 있거든요. 110주 갖고 계세요? 예. 예, 안내 드릴게요. 예. 코아시아 이 종목은 뭐가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뭐가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니고 저번에 방송에 한 보니까 네. 그때 반도체 아닙니까 이게. 네. 삼성전자 사면서 그 연결이 된다 하더라. 삼성전자하고. 네. 그 삼성전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반토막이 나가 있고 8만 내가 그때 삼성전자 살 때 82,100원에 샀거든요. 네. 82,100원에 그때 30주 사고 86,900원대 20주 사고 네. 그래 있는데 그거하고 좀 연결된다 해서 제가 좀 이 주식을 이 얄박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하도 화가 나 지금 덮어놨는데 오늘 저 집에 오가 털어보니까 서울경제입니까? 거기서 이거 지금 코아시아 그 삼성전자 뭐 그하고 그 가온 뭐하고 3S하고 그 나오더라고요. 네. 그 방송 보고 그래 문의를 한번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네, 문의 잘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네. 매주마다 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흐름에 대해서는.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제가 안내드린 바가 유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디서 1차 바닥을 잡을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 지난주에 안내를 드리고 오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바닥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님께서도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은 뭐 어째도 갑니까? 나는 이거 네, 안 해봐가지고. 지금 안내가 나갈 거예요. 지금 화면에 노란톡방 안내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을 보시고 네.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 샵 0082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 잠깐만요. 00 네네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시 뭐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하시면은 또 전화로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여기에 전화 끊고 나거든 다시 전화를 한 줄라 이 말입니까? 네, 예, 지금 끊지 마시고 이따가 다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아시아 이 종목은요. 제가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분명히 연관성이 있죠.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런 반도체 네.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코아시아라든지 가온칩스, 3S 네. 이런 네, 종목들, 3S. 네, 3S 그리고 라온테크 이런 종목들이 다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는 칩 회사입니다. 칩 회사이기 예, 때문에 예.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죠. 자, 코아시아는요. 매출액이 3, 4천억 나옵니다. 3, 4천억 나오고 한때는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이상이 나오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중장기로 성장을 할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최근에 흐름에서 하락을 하게 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10억 정도를 매도했고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지 않으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코아시아 이제 1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12,000원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꽤나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7,500원이니까 12,000원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제가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를 안내 드릴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8,800원대가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됩니다. 8,800원. 거기가 이제 1차 저항대가 될 것이고 주봉을 봤을 때는 9,200원대가 이제 120주라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대까지 오려면은 내년도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다라는 안내를 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1차로는 8,800원, 2차로는 9,200원 이렇게 저항이 있으니까 지금 가격대는 조금 더 담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7,500원대 매수를 하셔서 8,800원의 절반을 정리하고 9,200원대 나머지를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코아시아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을 안내를 드리고요. 중장기로 계속 어떤 흐름을 짚어보기를 원하신다면 노런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의뢰 들어온 종목입니다. 한세실업 매수가 24,800원에 20%네요. 자, 한세실업 의류업 관련 종목인데요. 자, 재무를 먼저 보죠. 가장 중요한 게 재무니까 재무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흐름 괜찮은데요. 재무가 상당히 좋은데요. 1,700억대. 그리고 좀채 빠지지 않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1,600억대의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5,500억.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한세실업은 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단은 의류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출 비중이 ODM으로 하니까 ODM을 좀 주로 하고 있죠. 수출 비중이 꽤 있습니다. 왜 제가 수출 비중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 지금 1,43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 그만큼 수혜를 입을 텐데 그런데 지금 주가는 하방으로 지금 많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계속 팔았고 기관이 좀 담았네요. 근데 기관이 지금 계속 담고 있는 측면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잠깐 볼까요?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은 좀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네요.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네요. 많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 주봉을 봤을 때는 여기서 매물대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물론 매물대 지지를 받아야 될 그 자리를 약간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현재 자리는 매수를 더 해도 무방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수가가 24,800원인데 지금 거기가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이고 여기서는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800원인데 주봉의 매물대 지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죠. 여기서의 지지를 기대해보고 좀 평단을 낮추는 노력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800원대는 믿고 한번 매물대 지지를 믿고 주봉의 매물대 지지를 믿고 매수를 더 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단이 38,000원의 절반이면 19,000원 정도가 되죠. 매수가가 19,000원 정도가 될 텐데 19,000원까지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바라보는 지금 저항대가 16,800원 정도가 됩니다. 16,800원 정도. 평단을 많이 낮추시는 노력을 하시되 16,800원이 좀 강한 저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로 끊어 가시고요. 다른 종목 보십시오. 한세실업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16,800원대에 매도를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매수 평단을 낮추시는 노력을 하시고 16,800원의 저항을 안내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인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한전 KPS요. 네, 한전 KPS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45,200원에 20%입니다. 5,200원. 45,200원에 20%요? 네, 네. 근데 이 종목이-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걸 팔았어야 되는데. 기회를 네, 놓치셨네요. 네, 네, 네. 기회를 놓치셨어요. 주식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좀 되기는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예. 대응이 좀 어렵죠? 네, 네.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응입니다. 대응. 매수도 잘 해야 되고 또 네. 매수를 어느 시점에 하는 건지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네. 어느 타이밍에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분명히 매도 기회는 있었어요. 자, 한전 KBS는 한전 자회사죠. 네, 네. 한전 자회사고 원전 관련해서도 수혜가 있지만 이 열병합 발전소 관련해서도 수혜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자, 한전보다는 한전 KPS가 재무 구조가 상당히 괜찮죠. 한전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한전 네. KPS는 굉장히 알짜 회사거든요. 알짜 네.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작년도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 계속 좋아지고 있죠. 한전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한전 KPS가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원전 정책을 다시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전이 못 가는 가운데서 한전 KPS는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재무가 괜찮고요. 1,600억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1조 5천억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평가 측면이 있다는 거, 재무적인 측면이 괜찮구나, 재료도 괜찮구나,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고 열병합 발전소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좀 담고 있죠. 기관이 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 담고 있고요. 투신, 금투. 금융투자는 증권사죠. 증권사의 매수, 투신의 매수.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도 괜찮고 재료, 수급도 괜찮고.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시청자님께서 놓치신 게 하나가 있죠. 제가 매도 탈출 시그널을 안내 드리는 거. 바로 그게 딱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네, 탈출 네.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걸 놓치신 거예요. 제 방송 네. 자주 보셨나요, 혹시? 네, 보긴 보는데 가끔 놓칠 네. 때가 있어. 제가 방송할 때마다 고점 탈출 네. 시그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네. 오늘 또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고점 탈출 시그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이렇게 네. 첫 번째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네, 맞. 예,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던졌어야 되는데. 예, 고점 탈출 시그널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영망치형 이런 패턴 나왔을 때, 네, 네. 요것이 무조건 이제 두 번째. 던지는 차트인데. 예, 여기 두 번째 탈출 시그널이에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 탈출 시그널은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고요. 그리고 네. 몸통도 있어요. 몸통도 있고 또 아랫꼬리도 있는데 아랫꼬리가 살짝 달렸을 때, 윗꼬리가 좀 더 길고 아랫꼬리가 살짝 달린 거. 요것도 탈출 시그널입니다. 예, 요거 탈출 시그널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양봉은 양봉인데 몸통이 있어요. 양봉에 네. 몸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네. 근데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렇게. 양봉은 네. 양봉이라도 윗꼬리 달린 거.
요것도 네네. 요것도 탈출 시그널입니다. 네, 예, 요런 형태. 요렇게 네. 4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면 고점 탈출 시그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네네. 예,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매도를 놓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좀 놓치신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 주봉에서 볼게요. 주봉에서 봤을 때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주봉에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 때 이 고점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앞에 고점 2개를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해보면 어떻습니까? 만나죠? 네네. 만나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고점 앞에 고점 2개를 연결해서 추세 연결로 봤을 때 고점에 부딪혔을 고점이 때도 얕아지네요. 예, 매도 포인트. 여기서 한전 KPS 하나만 가지고 매도 시그널을 잡는 거 여기 다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여기 장대 음봉이죠. 네네. 그다음에 여기 양봉은 양봉인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네네. 이것도 장대 음봉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 윗꼬리가 달리긴 달렸는데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네. 이 4개의 시그널이 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 한전 KPS의 주봉에서만 우리가 매도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청자님께 일단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 자, 매수를 보겠습니다. 그럼 매수는 뭘로 보느냐? 반대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요거 밑꼬리가 달린 그렇죠. 아랫꼬리를 단 양봉. 아랫꼬리 길게 단 양봉이죠. 그다음 네네. 아랫꼬리 길게 단 음봉이죠. 그다음 네네네. 여기서 중요하죠. 이번 주에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게 중요하냐면 주 후반까지 금요일까지 요렇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나오면 됩니다. 요렇게. 요게 바로 시그널인데 저는 이 시그널을 만들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시그널을 한번 금요일까지 한번 관찰해 볼까요? 네. 시청자님 노란톡방 안 들어오셨나요 혹시? 네, 안 예, 예, 제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노란톡방 네네. 들어오셔서 금요일 날 이번 주 네. 금요일 날 요렇게 네. 주봉을 완성하는지 함께 관찰해 봅시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까는 고점을 연결했잖아요. 고점. 네. 그럼 저점을 한번 2개로 연결해 보죠. 저점 2개 연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나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제 매수를 45,000원대 하셨는데 매수는 45,000원대 고점에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자리에 사는 거예요. 지금 자리.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자리요. 그렇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입니다. 일봉에서도 보세요. 저점을 쭉 연결해 보면 닿는 자리예요. 여기가 바로 매수 급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서나 매수해서는 안 되고 매수 급소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매도 급소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네. 예, 예.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급소 그다음에 매도 급소에 대해서 더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꼭 들어오십시오. 네, 대표님 그러시면 이게 그 저항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저항대도 안내를 드릴 텐데 두 가지로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볼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얼마쯤 되나요? 대략 이제 43,000원대가 보이는데요. 43,000원대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이제 저점을 연결하고 네.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이제 고점의 이거거든. 고가와 저가의 박스거든요. 박스인데 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 그렇죠. 네네. 여기가 쉬어가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쉬어가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1차 저항이 바로 중간 지점. 그다음에 눌림목, 그다음에 이렇게 N자형 패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예, 눌림목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39,000원. 39,000원. 예, 1차 저항이 39,000원, 2차 저항이 43,000원. 네, 더 디테일하게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 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네, 꼭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들어오십시오. 네. 네, 네. 예, 다음 종목은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휠라홀딩스네요. 자, 휠라홀딩스 이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의류 종목인데요. 앞서 이제 한세실업 문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휠라홀딩스 또 FNF 이렇게 삼총사죠. 의료 관련해서
또 의류를 무역하는 영업무역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의류 종목이 2개가 들어왔네요. 앞서는 한세실업, 지금은 휠라홀딩스. 자, 한세실업이나 휠라홀딩스라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죠. 이 종목도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900억,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3,200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저평가 측면은 있는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좀 담고 있네요. 담고 있어요. 한 달 동안에 무려 두 기관이, 외국인과 기관이 250억이라는 물량을 좀 담고 있습니다. 수급 괜찮고, 재무 괜찮고. 자,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 흐름 보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측면도 괜찮고 아주 좋네요. 중장기 매력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바닥을 잡았나? 바닥을 잡았나? 한번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봤더니 하방 경직을 갖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아래 꼬리 단 게 2개가 나타나면서 상승. 그리고 기준선 저항 부딪혀 밀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일봉을 봤더니 일봉에서는 이제 121선 여기를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괜찮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120과 240이라는 이 라인,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의 움직임, 이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241선 위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그 위로는 저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241선을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41선 돌파의 관점으로 보고, 그럼 일봉상에서는 아주 좋은 가격대로 나아가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평선의 저항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공간이 되는 것인데 이 공간이 주봉에서는 어떤 공간일까요? 32,000원과 35,000원 사이, 바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네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공간. 그러면 일단 이 주봉 구름층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선행스펙 1이라고 하는 구름층 진입 자리가 신고식을 하는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한번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33,000원대. 그 다음에 눌림목이 주어진 다음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33,000원의 저항이 되고 2차적으로는 120주 라인 38,000원. 1차 저항 33,000원, 2차 저항 38,000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의류업종 갖고 계신 분, 시청하신 분들께서 휠라홀딩스라든지 한세실업, FNF, 영원무역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토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섹터별로 이 의류 섹터의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거든요.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 고환율 시대에는 수출주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달러면 1,400원이 갑자기 1,200원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이 1,300원, 1,400원대의 그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자, 환율 수혜 섹터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다 노란토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정보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네, 하나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투원이라는 종목인데, 자, 미투원 이 종목은 게임 종목이죠. 게임 종목인데 저평가 게임 종목인데요. 아주 좋은 가격대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가격대를 매수로 봅니다. 4,500원대. 지금 매수가가 7,000원에 30%인데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대에 좀 더 담으십시오. 담으시고 길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보십시오. 외국인이 47억을 한 달 동안 담았죠. 신용이 높아서 신용을 좀 쫓아내는 흐름이었을 겁니다.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 신용 미수 쓰신 분들이 최근 하락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프로그램 매수 어떤가요?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오죠.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오지, 또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지,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지, 지금 가격대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4,500원대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미투어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가격대에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노란톡방에 계신 분 아실 거예요. 저희 상한가 시연했지 않습니까? 상한가. 거기서 우리가 박수치고 난리 쳤었죠. 근데 지금 가격대는 다시 또 매수 범위에 들어오네요. 자, 미투원 갖고 계신 분도 미투원, 그 자회사 미투젠 갖고 계신 분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방향에 대해서 대응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내일 시장을 주도할 돈 오리부터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장이고 내일장 이슈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도너리포트 공략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난 9월 달 그렇게 하락이 깊은 장에서도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도너리포트 공략 종목들 전체에 대한 안내는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 도너리포트 AS 한 종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공유드렸던 종목이 바로 박셀바이오죠. 박셀바이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하락이 깊었습니다. 박살이 났죠. 고점에서부터 박살 났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위로 한번 박살 내봅시다 안내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박살의 의미, 아래로만 박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박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름이 박셀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끈하죠. 이 박셀바이오는 그냥 횡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옆으로 기는 횡보가 없고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는 위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최근에 위로 한번 갔죠. 10만 원대. 그리고 10만 원대부터 4만 원대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는데 이제 한번 좀 위로 가봅시다. 위로 가보는 거예요. 제가 4만 원에 안내를 드려서 현재 42,500원인데 매수가 대비로 6.38%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보유 관점을 안내 드려요. 이 정도 상승이면 그냥 종목을 청산할 수도 있지만 청산 관점이 아니라 한번 더 보유 관점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박셀바이오 갖고 계신 분 제 노란톡방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위로 박살내는 과정들 차근차근히 한번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만 원대부터 이 하락을 하는 동안 매수하셨던 분들 이제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니까 자, 위로 박살내는 과정들 차근차근 한번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너리포트 공략주 수익률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 달부터 안내해 드렸던 종목들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7월 18일부터 20종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20종목의 누적 수익률이 186%고 한 종목당 9%에서 10% 정도 수익이 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승한 종목만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종목도 리뷰를 할 텐데 먼저 상승 종목 한 종목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하락 종목 리뷰를 하죠.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을 하나 볼까요? 대성에너지 13,500원에 공유를 드렸었죠. 13,500원에 공유를 드렸고 그 이후에 21%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대성에너지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름에 이제 에너지자가 들어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가 되는 천연가스 종목입니다. 천연가스 종목으로 자, 제가 13,500원에 공유를 드렸던 가격대가 바로 이때죠, 이때쯤일 겁니다. 이 구간인데 그때가 이제 8월 9일이니까 8월 달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8월 9일자니까 이때쯤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때쯤 안내를 드리고 종목이 이제 급상승이 나타나서 바로 여기까지. 이거는 제가 자주 안내드렸던 아주 좋은 차트. 제가 이런 차트에서 수익을 내기 좋다고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름층 평평한 자리에 저항대까지 갈 수 있는 차트. 이런 차트가 수익 내기 좋거든요. 모트렉스란 차트. 이 종목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렸던 차트였죠. 아주 수익 내기 좋은 차트로서 대성에너지와 차트가 똑같죠. 바로 여기서 이제 매도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주 수익 내기 좋습니다. 대성에너지도 그래서 차트가 수익 내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고점 매도가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또 여기서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죠. 수익을 자주 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보시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매도와 매수의 중간 라인에 있는데 역시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대성에너지는 계속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여러 번 종목을 수익 좀 줄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는 이 고점을 연결한 3단 고점, 1단, 2단, 3단 고점에서 이제 매도가 가능한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매수로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겨울철 오고 있죠. 천연가스, 국제 천연가스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GSE 같이 보시고요. 여전히 지금은 또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일차 저희가 매수했던 13,500원보다 더 낮아진 가격이죠. 12,200원대니까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한 가격대에 왔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 지금까지 20종목 중에서 딱 2종목 손실이 났습니다. 2종목 손실이 났는데 저는 손실 종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손실 종목도 AS 차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오파스넷인데요. 오파스넷을 제가 9월 5일자에 6,400원에 공유를 드렸죠. 9월 5일자에 안내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사실 매도로 보기도 매수를 보기도 참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매수를 봤던 이유는 구름층 위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구름층 아래로 갔다가 이제 극복을 해서 여기서 이제 딱 치고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9월 달에 시장이 하락으로 바뀌면서 오파스넷도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오파스넷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파스넷이 지금 오늘 급반등이 나왔죠. 6,400원대 공유드린 가격 대비로 오늘 9% 급등이 나오면서 하락의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락폭이 줄었는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시그널이 60주라는 자리를 터치하지 않고 바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이 시그널이 나오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상승으로 턴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오파스넷의 매도 포인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냐면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의 상단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제 5,400원대니까 5,400원대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을 좀 낮출 수가 있죠. 평단을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냐면 한 5,800원대로 낮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매도 포인트로 안내 드리는 자리가 5,900원대니까 5,800원대 이하로 평단을 낮추면 5,900원에 매도해서 익절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파스넷은 지금 가격대 5,4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그다음에 제가 안내드리는 5,900원에서 6,000원대로 딱 매도하게 되면 익절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파스넷 보유하신 분 계시다면 노던떡방 들어오십시오. 오파스넷은 5G 관련 종목이면서 정치인 한동훈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한동훈 관련 종목으로서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자, 오파스넷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이 2억 8천만 원을 샀어요. 자, 외국인의 수급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자, 오파스넷 보유하신 분,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속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돈오리포트 공략주를 안내 드릴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요, 너무 초저평가, 울트라 슈퍼 파워 초저평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그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이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자, 영업이익이요, 한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000억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골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태웅 로직스입니다. 자, 태웅 로직스인데요. 이 종목이 물류 종목이죠. 국제 물류 주선업을 영위하고요. 또 해외 이주에 관련한 운송 서비스도 하고 또 전시 화물 관련해서 운송 서비스. 근데 정부에서 이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 전략 종목이니까요.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지금 고환율, 원달러 환율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환율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일단 물류업 관련해서 그리고 정부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너무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재무적인 측면, 제가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다 그랬죠. 2분기까지 770억, 올해 영업이익 아마 1,5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시가총액 1,700억. 영업이익만큼 시가총액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영업이익의 10배를 곱해야 되잖아.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을 잡을 때. 근데 영업이익이 1,700억 너무나 저평가됐고요. 자, 프로그램 매수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 볼까요? 외국인은 계속 담고 있어요. 보이시죠? 외국인의 수급 조치, 프로그램 매수 조치, 재무 조치.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 볼까요? 기술적인 측면을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었죠. 여기서 매도. 현재는 매수, 왜 매수인지 안내를 드릴 텐데 제 기억에는요. 8월 중순쯤에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문의를 하셨어요. 저한테 문의를 하셨을 때 저는 매도 관점으로 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큰 소리 치셨어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데 그 당시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데 시가총액이 2,400억 너무나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매도로 안내한다고 저한테 얼마나 나무라셨습니까?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매도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는 매수로 봅니다.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저는 매수로 봅니다. 자, 구름층 하단 여기입니다. 매물대 지지를 받는 자리 매수 급소입니다. 매수 급소로 왔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로 봅니다. 자, 태웅로직스 문의 주셨던 분, 여기서 매수하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분, 이제는 여기서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셔서 평단을 좀 더 낮추셔도 되겠습니다. 자, 4,600원대입니다. 4,6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항 매도가가 어디냐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태웅로직스 저항 매도가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저평가된 이 종목 매수 급소다. 주봉에 봤을 때 매수 급소. 여기서 매수 안 하면 어디서 매수하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일봉에서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 매도가를 못 잡겠다 하신 분들을 편하게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태웅로직스 관련하여서 방향성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안내 드립니다. 자, 미국에서는 8월 9인 이직 보고서 발표를 하고요. 또 공장 주문 발표가 있네요.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내일 9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 발표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정리의 회의를 하는데요.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전략 그냥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서 잡을 텐데 여러분 하방은 잡았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에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밤 편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돈으로 스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